자, 오늘이 보니까 11월 20일이네요. 시장은 일단 강세 오늘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강세가 이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합시다. 시장 강세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좀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일단은 시장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라오면은 바로 여기 저항은 있긴 합니다. 자, 이거 일단 체크하시고 올라오면 바로 위에 저항이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부분은 강세 보이는 부분에서 여기를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이 일단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이 위에 있다라고 해서 미리 겁먹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저항 부분을 어떤 식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기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요. 코스피 뿐만 아니고 코스닥도 같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외부에서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는 하락 추세 내에 있다라는 거 기억을 일단은 해 두시기 바라겠고, 요게 이러한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놔야 올라갈 때 흥분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일반적으로 그냥 강세 움직임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밀렸다가 이렇게 오를 때 사실은 한계를 잡지 않아요. 그리고 이전에 보이던 이 저항 자체도 원래 이제 상승 추세의 기본적인 특징 자체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게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는 반등을 하면 반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즐거워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 가면 부딪혔다 깨질 수 있다. 깨지면 나와야 된다. 물론 깨지지 않는다면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기억을 하시면서 가지시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봐요.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있고,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어제인가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완전히 깨지는지 돌아서는지 그런 부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일단 조금 이탈이 됐기 때문에 항상 이제 추세가 이탈이 되면 피보나치를 잡아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피보나치 잡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자, 지금 보시면 이게 61.8% 지점 언저리, 50% 지점이네요. 죄송합니다. 50% 언저리에서 지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 반등 자체는 일단 기대는 전고점 돌파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815포인트 돌파 여부 지금도 이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항에 부딪히는 첫 번째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바로 간다 이렇게도 말씀해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일봉도 마찬가지지만 60분봉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저항이 와 있긴 합니다만은 1차적으로 지금 저항이 와 있긴 합니다만은 50%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여부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종목들이 강세를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종목들 강세도 또 다르게 또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두산 로보틱스 강세는 13%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크래프톤도 강세 4%, 이전의 하락을 그냥 다 당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반등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특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제 태양광 관련된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 종목이죠. 에코프로머티리얼즈죠. 에코프로머티가 오늘 상한가 이런 부분도 의미는 있어 보이고요. 꿈비 올라옵니다. 우리가 꿈비는 계속 좀 오랫동안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오늘 추세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는 했고요. 꿈비는 아직까지는 돌파를 해도 매수하기는 조금 빠르긴 하고요. 강한 저항선 자체를 11,3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꿈비 11,300원 기억을 하시고, 요 돌파가 되면 공략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오늘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 보이는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CJ 대한통운이 오늘 올라옵니다. 라이신 가격이 회복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죠. CJ 대한통운 제일제당이네, 죄송합니다. CJ 제일제당에 CJ만 보고 라이신 가격 회복한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라이신 가격만 회복되면 보통은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일단 보여줄 수 있으니까 기억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하락을 벗겨내지 못했는데 박스권 하단에서 이번에 잘하면 이중을 칠 걸로 보이죠. 물론 이 이중 자체가 전체 추세에 대한 이중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 있죠. 여기에 대한 이중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잘 만들어내면 36만원짜리까지 강세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 이제 CJ 대한통운도 오늘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 동반 순매수하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CJ가 지금 약간은 관심권 안에 지금 좀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좀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물류 시장이 좀 살아나네요. 어쨌든 뭐 강세 움직임 자체는 일단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차트를 길게 보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여주고 있었던 추세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올라오던 추세가 깨진 거죠. 그렇죠? 추세 깨졌고, 추세 깨지면 뭐 보자고요? 피보나치 보자 라고 얘기는 했는데, 피보나치 상으로는 지금 61.8% 지금 이탈하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계속 반등이라고 생각하시고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GS건설 올라가고 있고요. GS건설은 제가 얼마 전에 배당 관련된 종목으로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은 해드렸어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글컴퓨터 올라오고 있는데, 한글컴퓨터는 지금 AI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름 지금 AI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 문서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일단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지금 박스 정도 움직이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테크노스 오늘 17%, 메디아나는 26% 지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하시고, 카페24가 좀 묘하죠. 요즘 창업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움직임은 좀 보여주고 있고요. 선익시스템 오늘 7%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레이는 오전에 한번 봐드렸고요. 화승도 올라오고 있는데, 화승이 지금 보면은 저는 여기에 좀 관심이 있긴 해요. 화승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벗어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벗어나고 난 다음에 합시다. 벗어나면 바로 이중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에서 오늘 조금 의미 있는 종목군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선주가 한번 나르고 있는 중입니다. 조선주 관련해서는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 얘기죠. 우리가 이제 발전 설비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글로벌로 봤을 때 가장 발전 부분이 많은 쪽이 화력입니다. 석탄을 태우는 화력 발전이 가장 그 수가 많은데, 석탄을 태우는 화력 발전은 일반적으로 이산탄소 배출량이 높죠. 그렇죠? 이산탄소 배출량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안에서 뭐 규제를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보려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너무 높아지죠. 아직까지도 이제 석탄으로 발전 만드는 발전 단가보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통한 부분을 만든 전기의 발전 단가가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기가 사실은 이제 중진국이라든지 후진국들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지금 많이 이게 물론 이제 그쪽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든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재생으로 완전히 달리려 그러니까 좀 힘드니까 그 중간 단계로 이제 LNG를 태우는 복합화력 발전 이 부분을 이제 보통 많이 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LNG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LNG 부분에 지금 해저라든지 하는 부분을 개발하는 등의 얘기들이 계속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쪽에 일단 이슈가 하나가 나오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요.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죠. 여기에 대형 FLNG, LNG가 있고 FLNG가 있는데, 그쵸, LNG가 있고 FLNG가 있는데, LNG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아는 그 LNG고요.
FLNG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는 제가 한국가스공사에서 자료가 괜찮은 게 있어서 그대로 떠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죠. FLNG라고 하는 부분은 요걸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천연가스를 빠르게 생산 수출하기 위해서 FLNG 요거에 대한 얘기들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LNG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하역하는 설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여기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뜨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번에 모잠비크가 어디 있는 나라냐 하면 여기 있는 나라예요. 여기 있는 나라인데 모잠비크에서 지금 모잠비크 에리어 4 강구의 최초 상업화 프로젝트 코랄 사우스 프로젝트가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한국가스공사도 들어가고 많은 회사들이 일단 여기 있고요. 근데 요 LNG 부분을 제대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요 크기가 길이가 한 432m, 폭이 66m, 높이 39m, 축구장 4개. 축구장 4개면 많은가? 내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LNG는 앞으로 한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 여기 10월 달부터 이제 오픈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여기 건조라든지 생산 뭐 이쪽에 많이 참여할 걸로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해상 플랜트의 강점이 있는 데가 삼성중공업이에요. 삼성중공업.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오늘 괜찮은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추세를 가장 먼저 돌리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일단 돌파나긴 했습니다. 돌파나긴 했고 저점 부분은 이렇게 잡고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만은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여기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흑자 전환까지 일단 했습니다. 흑자 전환까지 일단 했기 때문에 여덟 조선주들을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조선주들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유들 중에는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오늘은 반등세가 좀 강합니다. 흐름 자체는 같이 돌았죠, 그렇죠? 지금 삼성중공업도 돌고 있고 얘도 지금 같이 좀 돌리고 있는데 조선주들이 아직까지는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해소하는 모양을 보고 일단은 본격적으로 전체 공략으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외에는 굉장히 골고루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간만에 2차전지 좀 오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좀 오르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지금 모양 자체를 보게 되면 이전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돌려내는 그러한 형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쪽은 타이밍은 아직 안 뜬 걸로 보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타이밍은 36만 1000원 돌파 시가 타이밍으로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 여기입니다. 위에 좀 멀어요. 900이 아니라 92만 8천원 가액권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게임주들 일부 좀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유주들 중에서 SK이노베이션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딴 데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2차전지라든지 다른 쪽은 조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요 설계 부분에서 이제 복합화력발전소 얘기가 나오면 설계 부분에서 발전소 설계에 좀 강점이 있는 회사가 또 좋아질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버려놨는데 다시 삼성엔지니어링도 조금 관심 있게 놓고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을 보도록 하죠.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일단 2차전지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요 종목은 타이밍이 떴어요. 인옥첨단 소재는 타이밍이 떴는데 의견이 좋지가 않아요. 의견이 일단 좋지가 않아서 약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개별로 그냥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드렸는데 그 의견이 지금 어떠냐 하면 지리서고요. 요거는 의견이 어떠냐 하면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와 있죠. 인옥첨단 소재 의견은
의미를 잡으려 그러면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9월 달이었지만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일단 내는 게 있고요. 여기도 운용사가 있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8월 31일 날 신한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도 일단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이라든지 신한에서 목표 주가 하향 부분이 없는데, 최근에 지금 보면 키움증권에서 10월 달 목표 주가 하향 일단 있었고요.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에서 10월 달 역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일단 있었고, IBK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10월달 들어가지고 의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게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인옥첨단 소재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던 시점이 지금 보시면 10월 말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흐름이 바뀌었다라고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박스로 움직일 때는 공략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공략이 가능하니까 이탈가 부분을 여기로 잡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개별적으로 공략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받았던 리스크 계산기 있죠. 얼마치 살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이 종목이 얼마까지 만약에 이 종목이 실패를 했을 경우 나는 얼마 정도를 잃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다, 이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현재 가격이 36,000원이고요 이탈 가격이 여기 있죠. 이탈 가격이 32,100원 정도 됩니다. 32,1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30만원 리스크 단위로는 270만원 정도, 만약에 내가 100만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한다면은 920만원까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뜨죠. 보인다 2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스크 계산기 받으신 걸로 계산을 해서 개별적으로는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확하게 타이밍이 뜨긴 했어요. 기억을 해 두시고요. 펩트론이라든지 바이오니아, 선익시스템, 나머지 종목군들은 지금 흐름 자체가 중간에서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 일단 보이고 있고, 오늘 P&H테크 반등합니다. 항상 그래요. 종목이 흐름이 안 깨지면 관계는 없어요. 흐름이 안 깨지면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한 7% 정도 반등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쪽은 뭐 크게 뭐 의미 자체는 없어 보이네요. 오늘은 일단은 조선주 강세가 오늘 일단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부분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모양이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일단 보일 때 여러분들이 공략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원티드 랩이라든지 꿈비 같은 종목군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조선주는 오늘 강세 보이는데 향후에 타이밍 잡는지까지 한번 체크해봐요. 알겠다 2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어떠냐 하면 지금 시장은 여전히 단기로는 약세장 아닙니다. 단기로는 지금 강세장에 진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위에 고점에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있죠. 고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저항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올라갈 때까지는 종목을 급하게 팔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이 단기적인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끝까지 뽑아 먹을 수 있는 데까지는 뽑아 먹는다. 추천을 받았던 종목이든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종목이든지 간에 따라서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홀딩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조금 받는 시간을 이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치고 질문 받을까요?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리고 우리 내일 장중 공방이 있죠? 내일 장중 공방이 있습니다. 내일은 장중 공방 있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